바다 끝 카페에 무지개가 뜨면. Amazing Grace. 침실 창문이 쏴 하고 큰 소리를 냈다. 강한 바람에 날려온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린 것이다.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오른손으로 머리맡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아 시각을 확인한다. 화면 속 숫자가 오전 3시 34분을 가리키고 있다. 요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깬다. 게다가 일단 눈을 뜨면 날이 살 때까지 좀처럼 잠들지 않는다. 이제 겨우 40인데 꼭 할아버지 같네. 한편으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원인을 알고 있기에 가슴이 쓰리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옆으로 누워 곁에서 들려오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살 배기 딸 노조미가 마치 새우처럼 웅크린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늘 그렇듯 이불은 모조리 걷어차버린 채였다. 딸이 좋아하는 분홍색 토끼 캐릭터가 군데군데 그려진 잠옷도 말려 올라가 등이 쑥 드러나 있었다. 이불도 다 차버리고 감기 걸리겠다. 잠옷을 내려주고 이불도 조심스럽게 덮어준 다음 나도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소설이라도 읽을까, 핸드폰 게임이라도 할까, 아내가 남기고 간 요리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라도 연습해둘까, 아니면 차라리 벌떡 일어나 천천히 아침 식사 준비라도 할까? 또 바람이 휘몰아쳤는지 유리창이 쏴 하는 소리를 냈다. 어젯밤 일기예보에서 오늘 아침엔 사흘 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난 사흘간 어두운 하늘 때문에 더욱 우울했다. 하늘만 맑게 갠다면 이 우울한 기분도 거칠 텐데. 두근 두근 두근. 심장은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한결같이 그저 묵묵히 뛰고 있다. 아무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심장에 의해 살아가겠지. 앞으로 노조미와 나는 어떻게 될까? 또다시 쏴 하고 창문이 울었다. 휴 하고 긴 숨을 한 차례 내쉬고 몸을 옆으로 돌려 다시 한번 천진난만한 얼굴로 잠든 노조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쌕쌕 일정한 리듬으로 편안한 숨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그마한 방에 이불 3개를 나란히 깔고 내천자로 누워 셋이 함께 잠을 잤다. 그때는 셋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 조금 비좁게 느껴졌었는데 이불 하나 줄었다고 같은 방이 이렇게도 으스스할 만큼 넓어질 줄은 몰랐다. 아내 사에코가 사용하던 이불은 이미 벽장 깊숙이 넣어버렸다. 앞으로 2번 다시 노조미에게 셋이 나란히 누워 자는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또 기분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잠든 딸의 앞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렸다. 가늘고 부드러워 아이다운 머리카락이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 모양이 세상을 떠난 사에코와 꼭 닮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한참 동안 일정한 리듬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미지근한 물방울이 양쪽 뺨을 주르르 타고 흘러내려 낡은 이불을 적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자칫하면 목구멍에서 새어나올 것 같은 오열을 억누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이코를 이룬 후 허락된 첫 눈물은 이상하리만치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이불에서 나오기로 했다. 그리고 강배전 원두를 부엌 구석에 놓인 커피밀로 쓱쓱 갈았다. 조금 거칠게 간 원두를 드립식 커피 메이커에 놓고 스위치를 눌렀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TV를 켜고 소리를 낮췄다. TV를 켜둔 채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거기에는 수수한 디자인의 봉투가 있었다. 봉투 속 용지에는 장례식의 상세한 절차와 상주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일람표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 나는 상주 노릇을 하는 게 처음이었기에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 일람표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사에코가 병원에서 숨을 거둔 후 주변 상황이 내내 어지럽게 돌아가는 바람에 솔직히 아내의 죽음을 차분히 슬퍼할 여유가 없었다. 그보다 세상을 떠난 사에코와 그녀의 부모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노조미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지 머릿속은 오로지 걱정으로 가득했다. 장례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노조미는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촉촉하게 젖은 새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며 향 냄새가 밴 내 상복 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나는 그런 노조미를 안아 올리고 볼을 비비며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괜찮아 라는 말을 반복했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장례 기간 내내 한 번도 울지 못했던 나 대신 노조미가 몇 번이고 훌쩍했다. 4살의 엄마를 잃은 가엾은 아이의 눈물은 조문객들의 눈물까지 이끌어냈다. 가까스로 큰 실수 없이 장례를 마치고 어젯밤에서야 한숨을 돌리며 답례를 보내야 할 사람 리스트에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다음 상주가 해야 할 일은 49제이니 그때까지는 일단 모든 일이 마무리된 셈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안 거실에 향기로운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 세트로 된 2개의 컵에 커피를 따르고 한 잔은 블랙으로 만들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테이블 위에는 금색 깔개가 있었고 바로 그곳에 사이코의 영정과 유골, 위패가 놓였다. 해맑게 웃고 있는 사이코의 영정 위로 짙은 향기를 품은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사이코는 향 연기보다 이쪽을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술보다 커피를 즐기는 부부였다. 강배전 특유의 쓴맛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흑백 사진 속의 사이코는 맛있는 커피를 마셨을 때처럼 입가를 올린 채 눈은 가늘게 뜨고 있어 왠지 무척 행복해 보였다. 2개가 세트인 이 컵은 도예가인 내가 직접 구웠다. 사이코는 이 컵에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가 아직 임신 중이었을 때 치바현에 있는 수족관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범고래를 무척 좋아하는 그녀를 보고 며칠 후 하얀색과 검은색이 들어간 범고래 무늬컵을 몰래 구웠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에 선물했다. 그러자 사이코가 와, 판다컵이다 라며 활짝 웃었다. 그 후로 그 컵은 판다라 부르게 되었다. 이거 범고래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야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사이코는 아무리 봐도 판다인걸? 하고 미소 지으며 커피밀로 커피콩을 갈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둘이 커피를 마실 때는 늘 이 판다를 사용했다. 그 판다에 다시 입술을 댄다. 사이코, 천국에서도 커피 마실 수 있어?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새벽 4시가 지나자 뉴스가 시작되었다. 중앙에 선 메인 캐스터가 첫 인사로 자, 오늘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골든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도예 교실도 연휴 중에는 휴강이고 물론 노조미의 유치원도 휴원이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이코가 살아있다면 연휴 스케줄은 이미 꽉 찼을 것이다. 사이코가 없는 올해 연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멍하니 생각하면서 부엌에 섰다. 우선 냉장고에서 우유와 달걀을 꺼냈다. 노조미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시나몬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복도에서 찰딱찰딱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렸다. 노조미가 일어나게 분명했다. 노조미 잘 잤어? 아빠 안녕? 노조미는 거실 입구에 서서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양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무의식적으로 사에코를 찾는 것이다. 그 어리고 정직한 시선이 테이블 위에 영정 사진에 이르려는 순간 나는 당황하여 급히 말을 걸었다. 노조미 이리 와. 말하면서 딸을 향해 양팔을 벌렸다. 그러나 노조미의 눈은 이미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이 덜 깨어 우두커니 서 있던 얼굴에 현실의 빛이 서서히 퍼져나간다. 이리 와. 자, 아빠 안아줘. 마침내 이쪽을 돌아본 노조미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목에 양팔을 감으며 안겼다. 노조미를 힘껏 안고 자그마한 등을 톡톡 두드리며 노조미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시나몬 프렌치 토스트 아빠가 만들었어. 메이플 시럽 듬뿍 뿌려서 같이 먹자. 노조미는 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는 내 가슴에다 코를 비벼댔다. 나는 묵묵히 등을 톡톡 두드려 주었다. 이윽고 노조미가 얼굴을 들더니 나보다 훨씬 그럴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빠, 밥 많이 먹으면 미미치 그림책 읽어줄 거야? 그래, 좋아. 우선 세수 먼저 하고 양치질도 할까? 노조미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대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빠, 빨리 와. 그렇지, 미안. 노조미는 아직 세면대 수도꼭지에 손이 닿지 않는다. 나는 노조미의 몸을 안아올려 수도꼭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자, 이제 하세요. 안 돼. 아직 소매를 안 걷었잖아. 그렇구나. 미안. 먼저 수건을 꺼내는 거야. 그리고 소매를 걷고 물을 틀고 따뜻한 물이 나오면 안아서 세수를 시작하는 거라고. 사이코와 노조미는 매일 아침 이 순서로 세수를 한 모양이다. 알겠어. 수건은 이건가? 그걸 세탁기 위에 두는 거야. 노조미는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잠옷 소매를 걷고 물은 너무 뜨겁게 하지 마! 라고 요청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군인처럼 경례하며 익살맞은 표정을 지었다. 아빠, 먼저 가스 스위치를 켜야 해. 안 그러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것도 알겠습니다. 노조미가 나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노조미를 안아올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에 닿게 했다. 공주님, 물 온도는 어떠신가요? 좀 더 미지근하면 좋겠어. 이 정도? 응. 노조미는 서툰 손짓으로 물을 받아 3번 얼굴을 씻었다. 아빠, 빨리 수건! 네, 여기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싹싹 닦은 딸이 나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반짝반짝해졌어? 사이코는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분명 센스 있는 한마디로 노조미를 웃게 만들었을 것이다. 뽀뽀하고 싶을 만큼 반짝반짝하네. 나는 몸을 숙여 딸의 볼에 쪽 하고 뽀뽀해 주었다. 우와, 엄마는 뺨을 맞대기만 하는데. 그랬구나. 하지만 아빠는 뽀뽀야. 왜? 노조미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노조미와 나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생기리라. 양치질은 엄마처럼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빠한테 가르쳐 줄래? 응. 제일 먼저 사이코 방식도 최대한 남기고 싶었다. 노조미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로 4년 동안 엄마에게 받은 사랑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노조미의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히고 코를 풀게 한 다음 아야! 라며 엄살 부리는 노조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나서야 겨우 식탁에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다. 사이좋게 한 목소리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노조미의 포크가 공중에서 딱 멈춰버렸다. 응? 왜 그래? 아빠, 이거 정말 프렌치 토스트야? 시나몬도 뿌렸고 메이플 시럽도 듬뿍 올렸는데 좀 색깔이 다르잖아. 응? 색깔이 이렇게 진하지 않아. 엄마가 만들면 그랬던가?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실패작은 내 접시에 올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만 노조미의 접시에 담았는데 아빠 건 더 진한 갈색이네. 괜찮아. 이 정도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다니까. 나는 내 접시에 놓인 프렌치 토스트를 덥석 한 입 물었다. 그런데 밥 맛있잖아 라고 말하긴 어려운 맛이었다. 어쩌나 노조미 말대로 조금 쓴가? 그래도 시럽을 듬뿍 뿌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번엔 노조미가 잘게 자른 조각을 입에 넣었다. 어떤 맛일지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씹는 딸의 등 뒤에서 사진 속의 사이코가 웃고 있다. 왠지 여보,
좀 잘해봐 라며 핀잔을 주는 듯했다. 어때? 맛있어? 역시 맛없나? 모서리 부분은 조금 쓰지만 가운데는 맛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아빠가 실패했네. 미안해. 아니야, 엄마도 실패한 적 있어. 가운데는 맛있으니까 괜찮아. 지금 4살짜리 딸에게 위로받고 있다. 아, 그래? 그럼 일단 아빠가 가장자리를 칼로 잘라줄게. 가운데만 먹을래? 응. 애써 싱긋 미소 지어주는 딸의 다정함에 위로받으면서도 한숨을 살짝 흘리며 프렌치 토스트 가장자리를 잘라냈다. 노조미 앞에 그 접시를 내밀었을 때 작은 입술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내 거 반 먹을래? 응? 아빠 건 새카맣게 탔잖아. 이토록 한심한 아빠의 모습을 액자 속 사에코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약속대로 미미치 그림책을 읽었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인 미미치는 노조미의 잠옷에 그려진 회색 토끼였다. 이야기 속에서 미미치는 가슴 설레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엄마 토끼에게 엄마 행복의 두근두근이라고 말하며 자기 가슴을 가리킨다. 그러면 엄마 토끼는 그 기다란 귀를 미미치 가슴에 대고 정말이네. 미미치의 두근두근이 그대로 전달되어 엄마도 같이 행복해졌어 라고 대답한다. 노조미는 종종 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에코에게 자기 심장 소리를 들려줬던 모양이다. 노조미, 오늘부터 9일 동안 유치원 쉬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 노조미는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 동안 팔짱을 끼고 있더니 갑자기 창밖을 향해 앗! 하고 소리를 지른다. 눈과 입을 동그랗게 뜬 것이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얼굴이다. 아빠, 저기 봐! 정말 멋져! 뭐가? 그리고 무심코 숨을 삼켰다. 우와, 굉장하구나. 이거 정말 무지개였다. 비는 어느새 멈췄고 산뜻한 아침 해를 맞은 서쪽 하늘에 멋진 7색깔 아치가 걸려있다. 아침 무지개 처음 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노조미를 아는 채 창문을 열고 유리창 없이 선명한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와, 상쾌하다. 노조미, 우리 심호흡하자.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눈부시게 빛나는 공기를 가슴 가득 빨아들였다. 아빠, 무지개는 뭘로 만들어졌어? 프리즘이라고 할까? 햇님이 보내주는 빛이지? 햇님이 보내주는 빛? 7색깔 빛. 빛이 다리로 변해서 저기 걸려있는 거야? 그렇단다. 신기하지? 저 무지개 한번 만져보고 싶다. 무지개를? 저 갈색 빌딩 너머로 가면 만져질 것 같은데? 아빠 차 타면 금방 갈 수 있지?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땐 무지개는 이미 사라지고 다른 곳에 가 있을걸? 왜? 무지개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따라가서 잡자. 아빠 차 빠르잖아. 노조미의 까만 눈이 넘치는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노조미의 이런 표정을 보는 것은 왠지 무척 오랜만인 듯했다. 아빠 있잖아. 응? 그거 있잖아. 행복의 두근두근. 노조미는 자기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톡 가리켰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그 작은 가슴에 귀를 댔다. 두근두근 두근. 노조미의 발랄한 생명의 음색. 생각해보면 노조미의 심장박동은 사에코가 지녔던 생명의 증거 그 자체다. 좋아.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무지개 찾기 모험을 떠나볼까? 노조미와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에 젖은 길에 내려섰다. 우리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지개 밑에 있던 갈색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무지개가 있을 리 없다. 무지개가 도망가 버렸어. 무지개는 달리기가 빠른가 봐. 그래도 따라가 볼 거지? 어느 쪽으로 갈까? 이제부터는 노조미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어디까지든 가볼 생각이다.
도중에 놀이공원이 나오면 놀아도 좋고 레스토랑이 나오면 밥을 먹어도 좋겠지. 바다든 강이든 산이든 재미있어 보이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들를 것이다. 아무튼 행선지는 노조미의 직감에 맡긴다. 지금부터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나볼 작정이다. 아빠는 어느 쪽인 것 같아? 글쎄, 오는 도중에 무지개가 없어졌으니 적어도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저쪽일까? 좋아, 가보자. 노조미는 조수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쏙 들어가 눈앞에 나타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신기한 풍경을 실증도 내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빠, 노래 틀어줘. 좋은 생각이네. 나는 카 오디오에 들어있던 CD를 그대로 재생했다. 곧 듣기 좋은 선율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트윈 기타의 산뜻한 전주. 사이코가 좋아했던 스피치의 봄의 노래다. 밝은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전주였지만 내 심장 소리는 리듬을 잃고 흐트러졌다. 사이코가 이 차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음악은 분명히 이 곡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귀를 의심했다. 놀랍게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지금의 나를 위한 응원과 같았다. 특히 2절은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깊이 와닿았다. 혹시 사이코가 이 세상에 남겨질 나를 위해 이 CD를 넣어둔 게 아닐까?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지? 좋아했던 노래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은 것에서 노조미의 심정이 느껴져 그만 울컥할 뻔했다. 그렇지? 왠지 마음이 뻥 뚫리는 노래네. 이 노래 노조미도 좋아해. 아빠도 좋아해. 국도의 흐름은 원활했다. 봄의 노래가 흐르는 동안 나와 노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 남은 사이코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아마 노조미도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것이리라. 신호등이 운 좋게도 연속해서 초록불로 바뀌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대로 어디까지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신비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노조미는 여전히 머나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옆 얼굴이 늠름해 보였다. 왠지 희망찬 미래로만 나아가겠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 모습은 사이코와 많이 닮아 있었다. 엄마를 이 차로 데리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휴, 그러게. 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려간다. 엄마 하늘나라에 갔지? 하늘나라. 그렇겠다. 천국은 빛의 나라니까. 엄마는 틀림없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비행기 타면 만나러 갈 수 있어? 빛의 나라에는 비행기로도 갈 수 없어. 그런가? 그럼 빛의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면? 무지개를 타고 올라가면? 조수석을 보니 노조미가 절실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대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무지개를 탈 수 있다면 어쩌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노조미는 밝은 한숨을 쉬듯 말하고 나서 다시 사이코를 꼭 닮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해가 중천에 접어들 때쯤 나와 노조미는 벌써 푸르는 전원 풍경 속을 달리고 있었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노조미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다. 아빠, 배고파? 벌써 점심시간이네. 저기 편의점 있어. 정말이다. 들를까? 노조미의 손을 잡고 가게 입구를 향해 걸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고 손님 3명이 나온다. 젊은 부부와 노조미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여자아이를 가운데 둔 채 셋이 손을 잡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대화를 나누며 걸어온다. 아빠의 한쪽 손에는 먹다 남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다. 입 주위에 하얀 크림이 잔뜩 묻은 여자아이가 먹던 것이겠지. 바로 그 순간 엄마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중앙에 있는 여자아이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 양손을 들어 올려 그네를 태워준 것이다. 여자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슴에 꽂혔다. 견딜 수 없을 듯한 기분이 들어 노조미를 보았다. 노조미는 웃으며 걸어가는 세 가족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족과 엇갈리는 순간에는 입술을 꼭 다물고 씩씩한 눈빛으로 앞을 향해 걸었다. 잡고 있던 손에 실린 노조미의 작은 손가락 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찌릿찌릿 전달되었다. 일단 노조미의 작은 손을 놓았다. 응? 하는 얼굴로 노조미가 이쪽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멈춘다. 노조미, 하늘을 봐! 저기! 그렇게 말하자마자 뒤에서 노조미의 겨드랑이 아래로 양손을 끼우고 쑥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와, 비행운이다! 푸른 하늘 한복판에 한 줄기 하얀 구름이 뻗어 있다. 비행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자꾸자꾸 먼 곳으로 뻗어나간다. 비행기 타보고 싶다. 아빠도 오랜만에 타보고 싶네. 아빠는 몇 번 타봤어? 글쎄, 몇 번일까?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던 순간 바로 뒤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노조미의 배가 아우성을 친 것이다. 아빠보다 더 큰 소리가 났어. 노조미가 웃고 나도 웃었다. 짧지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두 개의 웃음소리가 봄 하늘에 스며들듯 사라졌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빵, 녹차와 과자, 그리고 상자에 든 화장지를 샀다. 노조미는 그렇게 좋아하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안 먹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런 식으로 사소한 일에 고집을 부리는 성격까지 사이코를 닮은 것 같아 그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계산대의 점원은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지 가게에 들어갈 때부터 마치 손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노조미를 바라보았다. 좋겠네. 아빠랑 맛있는 것도 사고. 네! 도시락 가지고 어디 놀러 갈 거야? 무지개 찾으러 모험을 떠나요. 계산대의 여성이 어머 멋지다 라고 말하며 나를 보았다. 나는 애매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빨간 벤치가 있어서 거기 나란히 앉아 삼각김밥과 빵을 먹기로 했다. 노조미는 양쪽 다리를 교대로 흔들며 햄 샌드위치를 먹다가 문득 생각난 듯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아빠, 무지개는 왜 7색깔이야? 대답이 궁해진 나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풀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6색깔이라고 한대. 왜? 똑같은 무지개인데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 아마 그게 맞을 것이다.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똑같은 커피잔이 범고래로 보이기도 하고 판다로 보이기도 하니까. 틀림없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의의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미와 내가 이제부터 걸어갈 미래도 마음가짐 하나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유치원에서 단풍나무반 선생님이 그림 연극을 했는데 그때 무지개는 7색이라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무지개를 찾아서 직접 세워봐. 그렇게 하면 정말 몇 가지 색깔인지 알겠지? 그럴게. 그제야 납득한 듯 노조미는 남은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입에 밀어넣고 우물거리며 이쪽을 쳐다보았다. 이제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다. 고개를 넘어 꾸불꾸불한 산길을 다 내려왔을 때 갑자기 풍경이 확 튀었다. 눈앞에 드넓은 남빛 바다가 펼쳐졌다. 환호성을 지르는 노조미의 얼굴에 순식간에 기쁨의 빛이 감돈다. 우리는 당장 해안가에 차를 세우고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다. 뛰다가 지치면 파도에 씻겨 새하얗게 빛나는 조개 껍데기를 주웠다. 바짝 마른 작은 불가사리를 발견한 순간 문득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조개 껍데기와 불가사리를 점토에 붙이고 형태를 만들어 노조미와 뛰어놀았던 이 바다를 작품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1시간쯤 지나 다시 차를 타고 노조미가 가리키는 해변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제법 긴 오르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앞쪽으로 줄지어 선 빨간 미등이 보였다. 사고라도 난 것일까? 기다란 자동차 행렬은 걷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천천히 올라가다가 폭이 좁은 터널로 접어들었다. 미등을 켜고 스피치 CD를 틀었다. 상쾌하면서도 왠지 애절한 봄의 노래가 흐른다. 보컬은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라고 노래했지만 정체된 도로 위에 선 우리는 여전히 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까스로 터널 출구 부근까지 왔을 때 왼쪽 보도에 작은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맛있는 커피와 음악, 곧 카페, 여기서 자회전. 여기서 자회전? 주변을 보니 가드레일과 방풍벽이 끊겨 있어 일단 자회전은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왼쪽에는 잡초가 수북한 황무지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저기 봐! 맛있는 커피라고 적혀 있어. 아빠 커피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 가보자. 가봐도 아마 없을 거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삼켜버렸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노조미가 말하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찻집은 망했더라도 바다는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바다에서 또 놀아도 좋겠다. 가까스로 간판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과감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예상대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 그 위를 천천히 기듯이 나아가 보았다. 이윽고 저 멀리 오른편 아래쪽에 바다가 보인 순간 있다! 정말로 찻집이 있다! 주인이 손수 꾸민 듯한 푸른색 페인트로 칠해진 운치 있는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오후 햇살을 반짝반짝 되비치는 감색의 드넓은 바다가 눈부시다. 어쩌면 여긴 바다와 맞닿은 육지의 끝인지도 모르겠다. 저것 봐, 노조미. 바다 저편에 후지산이 보여. 어? 저게 후지산이야? 노조미가 세모 모양 산이네? 라고 말했을 때 뒤에서 자박하고 자갈밭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발밑에 시바견으로 보이는 하얀 개가 서 있었다. 애교가 가득 넘치는 얼굴을 한 개가 동그랗게 말린 복슬복슬한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보고 웃는다. 우와! 개를 보고 놀란 노조미가 내 허벅지에 매달렸다. 괜찮아. 개가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건 기분이 좋다는 뜻이니까. 쭈그리고 앉아 개의 턱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먼저 말한 건 노조미였다. 이 개 다리가 없어. 오른쪽 앞다리가 반밖에 없었다. 그러네. 사고로 다쳤나? 불쌍해. 노조미는 무서워하면서도 개에게 다가가 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개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얌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노조미가 개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개가 훌쩍 뒤로 돌아 찻집을 향해 자박자박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이쪽을 돌아보며 하고 작은 소리로 짖는다. 아빠, 저 개 이쪽으로 오라는 것 같은데? 왠지 그런 것 같네. 개는 조금 더 앞으로 걷다가 다시 돌아보고 하고 짖는다. 역시 우리를 부르는 모양이야. 그리하여 우리는 한쪽 다리가 없는 하얀 개의 안내로 찻집 입구까지 걸어가 나무로 만든 문 손잡이를 당겼다. 어서 오세요. 희미한 빛이 드리운 실내에서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불이 꺼진 낡은 장작 난로 옆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아, 네. 예상대로 다른 손님은 없었다. 테이블이 2개뿐인 아담한 가게였는데 큼지막한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여서인지 갑갑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보다 오히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훌륭한 그림 같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와 하늘과 초원, 그리고 저 너머의 후지산. 구도도 멋지게 잡혀 있었다. 저기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중년 여성이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창가 의자에 노조미를 앉히고 그 옆에 앉았다. 음악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니요, 음악은 특별히... 그럼 이대로 잔잔한 재즈를 틀어두겠습니다. 네. 여성이 조용히 발길을 돌리자 나는 다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안쪽 벽에 마련되어 있는 목재 선반에는 CD와 LP가 빽빽이 꽂혀 있었다. 젓갈색으로 빛나는 앤틱 나무 테이블에는 자그마한 정사각형 종이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곳에 메뉴가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붙여 만든 천장과 벽, 바닥은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틈이 있어
비전문가의 솜씨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만든 사람의 흠이 오히려 이 가게와 잘 어울렸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푸근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기 시그니처 커피랑 사과 주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순간 무지개! 눈을 동그랗게 뜬 노조미가 창밖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이건 멋진 그림이구나 라고 말하려 했는지, 예쁘다라고 말하려 했는지, 아니면 깜짝 놀랐어라고 말하려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우리는 드디어 만났다. 무심코 숨을 삼키게 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아빠! 노조미는 오늘 보였던 미소 중 최고로 해맑은 미소를 얼굴에 담았다. 드디어 찾았네. 노조미는 의자에서 쿵 하고 내려오더니 아빠, 있잖아. 행복의 두근두근 여기 있어.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중년 여성에게 눈짓으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전하고 의자에서 내려와 웅크리고 앉았다. 노조미의 가슴에 귀를 댄다. 두근두근두근. 자그마한 심장이 깡충깡충 뛰며 경쾌한 음색을 연주하고 있었다. 노조미의 두근두근이 전달되어 아빠도 행복해졌어. 나는 노조미의 볼을 양손으로 감싼 채 그림책과 같은 대사를 말했다. 노조미 짱, 아줌마한테도 행복의 두근두근 들려줄래? 에? 라고 멍청한 소리를 낸 쪽은 나이고 노조미는 몸을 돌려 좋아요! 라고 미소를 지으며 여성을 향해 가슴을 젖혔다. 고마워. 어머, 이건 정말로 멋진 두근두근인데? 아줌마도 행복해졌어. 얼굴을 든 중년 여성은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주름진 미소를 활짝 머금으며 노조미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여전히 웃음을 담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보물이네요. 네.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벽에 장식된 무지개 그림을 바라본다. 빛의 입자가 아로 새겨진 듯 아름다운 오렌지색으로 물든 저녁 하늘과 바다. 그곳에는 성스러운 무지개가 걸려있다. 무지개는 하늘과 바다보다도 한층 더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노조미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손꼽아 헤아리기 시작했다. 여섯, 일곱, 여덟, 아빠, 무지개 8색깔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림이라서 그런가? 노조미가 고개를 갸우뚱하니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저 그림 말이야. 진짜 무지개를 보면서 똑같이 그렸대. 그러니까 아마 진짜 무지개도 8색깔이었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8색깔 무지개가 정말로 있는 거네? 그런가 보네. 아빠와 노조미는 특별한 무지개를 본 거야. 아줌마는 여태까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거든. 오늘 색깔 하나를 선물 받은 기분이네. 굉장하다, 저 무지개. 우리는 왠지 작은 비밀을 셋이 나눠 가진 듯한 근사한 기분에 젖어 한동안 무지개 그림을 바라보며 웃음을 나누었다.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가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는데 거기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스코 씨가 만들어준 커피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져 한 모금 마시자마자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컵까지 훌륭했다. 가장자리가 동그스름한 하트 모양으로 안쪽에만 크림색 유약을 바른 짙은 갈색 컵이다. 참 세련된 컵이네요. 에스코 씨는 그렇죠? 라고 말하듯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노조미 짱의 하트를 생각하고 고른 컵이에요. 이 컵으로 마시면 커피 맛도 행복해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조금 쑥스러워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홀짝였다. 노조미는 빨대로 사과 주스를 단숨에 반 정도 마셔버렸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아까 무지개 그림을 보셨을 때 드디어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이은 건 노조미였다. 아빠랑 무지개 찾기 모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지개 찾기? 네.
아침에 아파트에서 본 무지개가 어디론가 가버려서 한참 찾았어요. 에스코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랑스럽다는 듯 노조미를 응시했다. 그랬구나. 그래서 찾은 것이 이 그림 속 무지개란 말이지?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한마디뿐이었다. 노조미짱, 아줌마가 만든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행복을 나눠준 노조미에게 선물해야지. 괜찮습니다. 사양하지 말아요. 아직 메뉴에도 없고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거니까. 에스코 씨는 한 번 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사라지더니 곧 갈색 잎사귀 모양의 도기 접시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노조미에게 자, 맛있게 먹어요 라며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먹고 맛있다 라며 얼굴을 든 노조미는 이거 엄마한테도 주고 싶다. 엄마도 단 거 정말 좋아하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옆 얼굴을 보는데 문득 입가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노조미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잘 자라주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자, 얼른 안 먹으면 다 녹아버린다. 응! 엄마는 집에 있나 봐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노조미를 바라보는 에스코 씨에게 아니요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가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에스코 씨의 굳은 얼굴을 보았다.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사에코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죄송해요. 목소리가 우울해진 에스코 씨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며 나는 미소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이 무지개를 찾아 오늘 여기 온 것에 운명 같은 걸 느껴요. 운명? 에스코 씨가 의자에서 훌쩍 일어났다. 그리고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그때까지 흐르던 잔잔한 재즈가 갑자기 멈추더니 가게 안이 소리 없이 고요해졌다.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던 노조미도 변화를 깨닫고 얼굴을 들었다. 다음 순간 파이프 오르간을 닮은 아름다운 음색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노조미와 나는 서로 마주 보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애가 넘치고 투명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음악이라고 생각한 순간 내 양팔과 등에 찌르르 전율이 흘렀다. 노조미도 나도 그 곡에 가만히 빨려 들어갔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이에요. 뭐랄까 굉장히 고운 따스한 온기에 감싸있는 듯 하지요? 네. 이 가게는요, 커피와 음악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지금 당신에겐 틀림없이 이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에스코 씨의 얼굴에 조금 전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되돌아왔다. 왜 이 곡의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아세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경이로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경이로운 사랑의 힘. 그리고 에스코 씨의 시선을 가만히 따라갔다. 에스코 씨는 노조미를 보고 있었고 노조미는 그 무지개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천국에 닿을지도 모르는 빛의 다리. 보물이네요. 조금 전 에스코 씨의 대사가 가슴속에 되살아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을 잃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경이로운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 사실만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턴 어떻게든 되게 마련이에요. 노조미를 보았다. 노조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아빠, 멋지다. 거룩한 음악에 감싸인 채 노조미는 다시 한번 그 무지개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함께 같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무지개가 아까보다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이윽고 곡이 끝나고 다시 가게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건 쓸쓸한 고요가 아니었다. 음악의 여운이 아직 공기 속에 촉촉하게 녹아 있었다. 자, 어떻게 할까? 모험을 계속해볼까? 노조미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집에 갈래. 그래? 그럼 또 스피치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갈까? 응. 아빠! 응? 집에 가면 자기 전에 미미치 그림책 읽어줄래? 물론. 내일도? 응. 앞으로도 쭉 매일 밤 읽어줄게. 그리고 사에코가 이 세상에 남긴 경이로운 사랑의 힘, 그 자체를 안아 올린 뒤 힘껏 볼을 비볐다. 노조미가 간지러운 듯 웃는다. 잘 먹었습니다. 에스코 씨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한 순간 나는 이미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